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휘들 쭉 깔려 있네요. 동사 어휘 문제. 그럼 맥락을 보셔야 돼요. If you want to make any change, 바꾸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please be 하세요. 명령문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동사 어휘 문제 어떻게 접근하라 그랬죠? 해석이요. 아니죠. 해석은 어차피 할 거예요. 일단은 동사 어휘 뒤의 구조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구조 호응이 되는 것 중에 맥락에도 맞는 걸로 가셔야죠. 자, 그럼 구조 보니까 뒤에 이벤트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밑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알리세요. 그 사람에게 보고하세요. 이런 정도 들어가면 되죠.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 매니저에게, 코디네이터에게 말하세요. 이 정도입니다. 보기를 보니까 notify가 보여요. notify가 알리고 통보하다인데 이 아이가 누구에게 알리다. 무엇을? of something을 이렇게 씁니다. 참고로 notify는 무엇을 알리다가 아니에요. 따라서 notify something은 없는 구조.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우리말로는 무엇을 알리다. 될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돼요. notify는 항상 somebody 쓰고 of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notify somebody of something 이렇게 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notify가 정답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가 함정이 되냐? C. notice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사로는 공지란 뜻도 있고요. 또는 통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동사로 쓰면 학생들이 명사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요. 공지하다 또는 통보해주다로 착각을 합니다. 그럼 통보해주다면 이벤트 담당자에게 통보해주세요. 이거 말이 되네 라고 착각할 수 있죠. 노티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노티스는 어떤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벽에 공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노티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지? 그게 붙어가지고 뭘 하냐? 이게 내일은 공사 관계로 정문을 이용할 수 없음 적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이 노티스를 딱 봐요. 공지된 노티스를 보고 내일은 공사 때문에 정문이 이용이 안 되는구나. 알았어 라고 노티스를 하는 거죠. 즉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동사는 어떤 뜻이냐? 그렇구나. 내일은 수업이 없구나. 내일은 공사를 하는구나. 인지하고 알아차리다로 realize 쪽으로 갑니다. 뭔가 인지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notice는 뭔가 중요한 거나 변화된 부분을 인지하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notice something changed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notice는 공지해주다, 통보해주다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한 함정입니다. notice는 노티스를 보고 하고 인지하고 알다.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드문 케이스지만 no를 고른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no예요? 그러니까 이벤트 코디네이터에게 no 알려주는 거 아니냐. 야, 이거 얼핏 들으니까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죠. 이거 소설이에요. no는 무엇을 알다지. 누구에게 알려주다가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대충 막 끼워 맞추는 거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되고 구조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밑줄 뒤에 somebody가 있어서 사람하고 쓸 수 있는 게 누구냐라는 측면으로 보면 notify someone 또는 inform도 가능해요. notify 밑에 inform도 하나 추가해 둘게요. inform도 inform somebody of something의 구조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듣는 사람 누구에게가 먼저 와야 되는 게 초점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notify나 inform은 뒤에 something이 바로 올 수 없다라는 거. 어떻게 쓴다? notify somebody of something, inform somebody of something. 요 구조. inform과 notify는 예전부터 구조 문제로 정말 유명한 애거든요.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1일제는 유명한 구조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 보기 보실까요? 보기를 보니 명사 어휘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해석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앞쪽에 After 3 weeks probationary period. 이 어휘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뭐뭐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받았대요. 뭐를? B를.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뭘 받았을까? 뒤에 as assistant는 assistant로서 일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부서, 다이닝 에어리아는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죠. 아마 식당 같은 곳인가 봐요. 그래서 다이닝 에어리아에서 어시스턴트로서 일하는 어떤 임무나 직책이나 업무 같은 것이 주어졌다. 이런 맥락이겠죠. 그러면 어떤 duty 같은 거라든지 initial responsibility 또는 initial job 또는 이런 거 들어가면 돼요. 보기 중에서는 제일 가까운 게 바로
assignment였던 거죠. assignment가 할당된 일, 주어진 업무 정도의 뜻이니까 여기서는 initial job 정도 또는 initial task 정도 요 정도로 보시면 initial duty 정도 그런 맥락에서 assignment를 건드렸으면 해볼만 하겠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었어요. 그죠? 현재 보기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게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갈 수 있죠. 즉 보조, 다이닝 에리어의 보조로서 첫 번째 임무가 주어졌다.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근데 오늘 오히려 제가 주목하고 싶은 어휘가 있어요. 바로 probationary.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단어인데요. 뭔가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probationary는 pro하고 bation이 같이 붙었는데요. pro라는 단어는 앞쪽으로라는 뜻이죠. 많이 봤어요. forward의 뜻입니다. forward. 베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마스터하다라는 뜻이에요. master.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는 뭐예요? 어떤 기술이나 어떤 임무를 완전히 마스터하는 쪽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수습, 견습 과정 이런 걸 얘기할 때 probationary라고 합니다. 그래서 3주간의 수습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수습, 견습 과정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probationary period. 뭐라고요? probationary period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참고로만요. proba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형을 집행하기 전에 집행 유예 기간을 얘기할 때도 씁니다. 원래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 2년 정도는 지켜보다가 2년 동안 별 문제 없으면 집행을 하지 않는 그게 집행 유예죠. 그거를 영어에서도 prob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검사나 FBI가 와요. 범죄자한테 와가지고 똑똑하고 나서 야, 너 그거 사건 연루된 용의자 너 봤지? 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얘기를 안 하죠. 그때 나 아는데 너 지금 집행유예 기간 아니야? 이렇게 협박할 때 I know you're under prob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under probation 이게 뭔지도 한번 봐두세요. 자, probationary period가 뭐였어요? 어떤 것을 잠시 그 마스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수습 기간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probationary period 이것도 한번 봐두십니다. 자, 오늘은 assignment as assistant, assistant로서의 임무나 직업 이런 뜻이었죠. job, assignment, 동의어가 될 수 있는 어휘, 그냥 간단한 명사 어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예요? 특별히 이게 답이야 라는 측면보다는 보기 4개 중에서는 이게 제일 자연스럽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좋은 걸 고른다. 이렇게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보니까요. 전치사들이 좀 깔려있죠. 일단 전치사 쪽 문제로 방향을 잡고 들어갑니다. 물론 뭐 등위 접속사도 일부 있긴 해요. All the applicants 뒤로 전치사고 그리고 콤마 보이죠. 전체적인 구조는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식어 덩어리다. 그리고 이 부분도 수식어 덩어리잖아. 그럼 이 명사 혼자 처리해야 돼. 혼자 있는 명사를 수식어로 처리하려면 전치사 to do, doing 밖에는 없죠. 따라서 이 문제는 전치사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at이냐 of냐 at or, of or 뭔가 느낌이 팍 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뒤쪽에 the most experience라는 최상급을 딱 보는 순간 정답이 나와야 됩니다. 왜? 무슨 말일까? 저는 이거 봐도요 정답이 안 보이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최상급이라고 할 때 the best를 예를 들어보죠. 최고다라고 할 때는 뭔가 범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He is the best in his team 이라든지 He is the best in the world 라든지 이런 범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범위가 없으면 통상 이 세상 모든 것 중에서 최고다라는 뜻으로 기본적으로 최상급은 of all라고 그냥 세트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The best of all. 그죠? The best of all. of all이 그냥 내포되어 있어요. 손흥민 is the best. 그럼 뒤에는 of all이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급 자체가 기본적으로 누구랑 친하다? of all하고 친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그래서 그래요. 최상급을 딱 봤다 하는 순간 정답이 of all이었구나 라고 쉽게 이 문제의 답을 찾아갈 수가 있죠. 원래는 the most experienced of all candidates가 돼야 돼. 근데 of all candidates를 앞쪽으로 쭉 빼서 순서를 좀 바꾼 거예요. the best of all이 잘 보일까 봐 of all the best로 바꾼 것밖에 없죠. 그래서 평소에 the best of all의 친분 관계, 이 관계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상급 관련해서 아주 단순한 문제였어요. 어떻게 해요? The best of all, the best, the best of all의 짝입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였어요. 자, 오늘 문제 보기 보세요. 구조들이 서로 다른 애들이 깔려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문법 문제. 구조 접근할게요. M은 has inspected 조사했습니다. The area 그 지역을 조사했대요. 일단 구조적으로는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밑줄 뒤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 있고
park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그 뒤로 투부정사는 어차피 다 수식어니까요. 그죠? 자, 그럼 문제는 아주 단순해졌어요. 명사를 포함해서 수식어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건 하나의 패턴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까요? 할 일 없는 명사가 있을 때 밑줄 앞에 명사가 혼자 놀고 있을 때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주어 뒤에 할 일 없는 명사가 수식어로 삐집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문장이 다 끝났는데 그 뒤에 할 일 없는 명사가 역시 수식어로 있을 수도 있죠. 앞에 있건 중간에 있건 끝에 있건 이렇게 아무 할 일이 없는 명사가 문장에 있으면 미션은 이 명사를 포함해서 수식어 덩어리를 만들어 봐 라는 겁니다. 이때 이 밑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전치사. 전치사가 들어가서 전사구가 될 수 있고요.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투부정사구로 수식어 처리해 줄 수 있죠. 세 번째는 분사, doing. 얘도 명사를 doing 하면서 분사, 구문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할 일 없는 명사 앞에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세 가지. 전치사, to do, doing 밖에 없어요. 정말 유명한 수식어 패턴 문제가 됩니다. 매 시험에서 한두 문제 이상씩은 계속 출제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써먹기 좋아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한 절로 끝났다? 근데 밑줄 뒤에 명사 혼자 노니까 보기 중에서는 doing 고르면 이 doing이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죠? 근데 이 문제를 B를 고르신 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왜 B를 골랐어요? 그러니까 공원에 둘러싸여진 지역 아니냐. 공원에 둘러싸여진 했으니까 surrounded를 썼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공원이 둘러싼 거란 말이잖아요. 그러려면 the area 뒤에 surrounded by the park가 돼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네. 공원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거니 공원이 이렇게 둘러쌌다는 소리겠지. 그러려면 surrounded by the park가 돼야겠죠. surrounded 대신에 뒤에 갑자기 명사만 오면 구조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B 고른 분도 나름 이해는 됩니다. 뭐가 놓쳤는지 뭘 놓쳤는지 잘 확인해 두시죠. 자, 일단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문장 끝났다. 근데 뒤에 할 일 없는 명사 있다. 그럼 전치사 to do, doing 넣는다. 굉장히 간단한 수식어 패턴이죠. 이 수식어 패턴 잘 정리해 두시죠. 정말 중요한 패턴입니다. 자, 오늘의 문제 보기를 보세요. 어휘가 쭉 깔려 있죠.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일단 맥락을 보면서 접근할게요. 자, 처음 주어는 무슨 proposal이 뒤에 to attract businesses 그리고 to the 어쩌고 저쩌고 area까지 수식어예요. 수식어는 착착 묶으시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주어 그리고 동사. 주어 동사를 빨리 잡는 데 초점을 두셔야죠. 자, 그럼 동사는 나왔어요. will be. 그리고 과거 분사가 쭉 깔려 있네요. 그게 왜? be done. 아, 수동태. 그게 왜요? 자, 수동태는 그냥 풀어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 약간 끼워 맞추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주어가 원래 목적어 있던 건데 수동태 되면서 주어 자리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proposal을 끌어다 내려서 동사 뒤에 원래 목적어 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럼 proposal을 목적으로 해서 proposal과 함께 쓸 수 있는 동사를 찾아보세요. 그럼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remind proposal? 좀 이상하죠? remind는 remind something 구조도 안 나와요. 반드시 remind는 remind somebody 쓰고 of something에 와야 돼요.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복습해야 되니까 중요해서 하나 적으세요. remind는 remind somebody of something. 그래서 remind something의 구조는 틀려요. 이게 쓸 수가 없어요. remind는 반드시 누구에게가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잡아두십니다. 안 돼. reduce proposal, 제안서를 줄인다? 이거 좀 이상하죠. finalize proposal, 제안서를 완전히 마무리 짓다. 제안서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하다가 이제 끝냈다. 다 끝냈다 할 때 finalize proposal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proposal이라는 주어를 끌어다가 동사들 뒤에 놓고 능동의 구조로 접근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수동태 동사 어휘는 어떻게 해라? 주어를 끌어다가 동사 보기들 뒤에 놓고 능동으로 전환해서 접근하세요. 그러면 한결 간단하고 수월하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 표현 알아두셔야겠죠. finalize a proposal, 제안서를 마무리 짓다. finalize a proposal,
finalize a proposal. 요것도 하나 챙겨 두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 추가 팁을 좀 드릴게요. 지금 문장에서 그렇게 해서 끝났잖아요. 그럼 그 뒤에 later this month라는 표현이 보여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번 달은 이번 달인데 later 뒤에 뭐야? 한 달 중에 초는 아니고 중후반부에 이달 말쯤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later this month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응용해 보세요. 이번 주 월화는 힘들 것 같고 한 목금 정도에 할게 라고 할 때 later this week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오늘 오전에는 좀 힘들겠고 한 3시부터 한 4시, 5시 퇴근 전에 그때 내가 마무리 지을게. 이럴 때 later today. I will do something later today. I'll do something later this month. 이렇게 쓰시면 월 말쯤 처리하겠다라고 할 때 later this month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요거까지 추가 팁 드렸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finalize a proposal 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수동태 동사의 능동으로 전환해서 풀라. 한 번 더 챙겨두십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구경해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어때요? 명사 단수 복수도 보이고 품사의 변화도 보이니까 일단 구조적, 문법적 접근을 먼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구조 분석을 하면서 밑줄로 갈게요. 주어는 동사였습니다. 수식어를 지나서요. 대절은 subject의 목적어 덩어리죠. 그래서 뒤에 feel 그리고 밑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관계절 which부터 콤마까지 콤마 보이시죠? 이 콤마와 콤마는 뭘 의미해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가 수식어 덩어리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fear 뒤에 밑줄이 주어라고 보고 그 뒤에 will 부분이 동사면 딱 구조 파악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밑줄은 주어 자리예요. 그러면 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요. 단수, 복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동명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명사와 동명사의 싸움도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명사의 단수 복수도 살펴보셔야 돼요. 제일 빨리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일치입니다. 동사를 슬쩍 보니까 will, 아쉽게도 수일치를 여기서는 파악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좀 어렵게 가는 케이스예요. 자, 먼저 price하고 pricing의 차이는 pricing은 가격 책정 또는 가격 정책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our price is good 하게 되면 our pricing is good 하면 저희는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잘 책정하고 있어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고 our product의 prices가 are good 하다는 얘기는 제품의 가격이 아주 좋다. 이런 식으로 약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fear pricing은 fear의 pricing 가격을 매기는 것이 rise 오를 것이다 라고 하면 가격을 매기는 정책이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오른다고 하기에는 맥락이 안 맞아요. 따라서 여기선 price가 오른다라고 해서 C보다는 A와 B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단수 복수를 결정하는 것도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될까요?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산명사하고 불가산명사를 구분할 때의 방법이죠. 바로 명사는 항상 앞에 한정사의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명사는 기본적으로는 the, my, this 같은 한정사와 함께 문장에 들어가죠. 그런데 단수가산명사는 특히나 앞에 무조건 어나 the, my 같은 한정사 하나가 필요해요. 한정이 필요 없는 일반적인 것도 어라는 한정사를 쓰기 때문이죠. 따라서 단수가사는 반드시 한정사가 필요하다. price는 명사로 썼을 때 가산명사, countable, 가산명사에 속합니다. 그런데 앞에 한정사가 없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복수는 가능해도 단수가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되는 문제죠. 자, 이 문제 꽤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정리를 다시 할게요. pricing도 명사로 쓸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가격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가격 책정, 가격을 정하는 것 또는 가격을 정하는 정책 이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해석이 그냥 가격하고는 좀 다르다. 따라서 rise라는 동사하고 연결하기는 안 맞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pricing은 탈락. 그리고 price와 prices 중에서는 prices가 정답이 된 이유는 뭐였어요? price가 가산명사인데 그런데 앞에 한정사가 없었거든요. 여기 한정사 없었다. 이거를 주목해서 봤어야 되죠. 한정사가 없었어. 그래서 가산명사의 경우 한정사가 없으면 복수를 써야 된다라는 점 때문에 B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는 기본적으로 한정사와 함께 쓰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수가산명사의 경우는 앞에 한정사가 없으면
복수가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문제인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득점 노리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얘기한 거 이해 안 되면 2번, 3번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1일 일제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구경해 보실게요. 보기를 보니까 many, much에서 명사 앞에 한정사 문제들이 좀 보이는구나.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명사 앞에 한정사의 선택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명사 앞에 한정사 문제는요,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 또는 그 명사가 가산이냐 불가산에 따라 호응하는 한정사들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복수 명사면 many, several 이런 것들이 오고 불가산 명사면 a little, much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거 구분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중요한 건 charms가 복수인 거. 여기만 포커스를 두시면 돼요. 보기를 보니까 many charms 가능하죠? 일단 후보로 두겠습니다. much는 불가능하죠. much는 뒤에 불가산 명사가 와야 되니까요. 바로 탈락. uncountable이 와야 되죠. more charms 가능합니다. most charms도 가능해요. 최상급이죠. 대신 most의 경우는 더가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이 문제는 마침 앞에 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명사 앞에 한정사 문제인데 앞에 더까지 있으니까 the most charms 해가지고 이쪽으로 간 거죠. 근데 한 가지 거슬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최상급이라는 것의 성격이 뭔지 아세요? 최상이라는 거는 가장 좋은 딱 하나예요. 그렇죠? 최상, 가장 좋다. 그럼 이게 최상급이면은 더랑 most, 최상급이 이어지는 건 좋은데 뒤에가 단수 명사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야 돼요. 이게 복수라는 게 조금 거슬리네 라는 거지. 이 문제는 이 부분도 좀 거슬렸어요. 그런데 최상급도 우리가 습관처럼 가장 좋은 것들 이란 말로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쓰려면 one of the 최상급 복수를 써서 가장 최상급 복수한 것들 중에 원 하나 이렇게 쓸 때 보통 씁니다. 그래서 최상급이 복수고 오면 약간 거슬리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문제는 어려운 이유가 리조트에 처음은 매력적인 포인트거든요.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동사 is를 중심으로 지금 주어하고 전치사고 among부터가 보어인데 지금 자리를 바꾼 거예요. 자,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주어 is among them 이렇게 잘 써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의상 them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주어는 그들 중에 속해 있다. 원래는 이런 문장 구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강조할 때 가끔 among을 앞으로 빼세요. among them 그들 중에는 is 주어도 섞여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어가 앞서게 되는 이런 도치 구조를 among이 잘 만들어요. 그래서 among이 이렇게 문장의 도입부 주어랑 자리를 바꿔서 도치 구조로 잘 간다라는 것도 하나 챙겨두십니다. 그래서 구조는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주어는 Splendid Mountain Setting이 이 리조트가 갖고 있는 많은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런 맥락이죠. 그러니 이 리조트가 가장 많은 매력이다 그러면 여러 개 리조트를 비교할 때 최상급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리조트들끼리 비교하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멋진 경치가 이 리조트가 가진 many charms 중에 하나다. 이런 맥락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더예요. 결국 many 앞에 더를 쓰는 건 문제되진 않아요. 많은 매력인데 many charms 근데 강조할 때 the many charms도 가능은 하니까요. 그지? 그런데 문제는 이 더를 줘서 사람들이 더 최상급으로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더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제는요. 더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뒤에는 최상급이잖아 해서 뒤로 많이 빠졌어요. 아주 난이도가 높은 최고 난이도의 문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가 들어간 그해 시험에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지? 고득점들을 노리시는 분들 사이에서 많이 틀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더하고 최상급이 친한 건 맞아. 하지만 최상급이 더를 갖는 거지 더 뒤에는 무조건 최상급만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 두 번째, the most 최상급으로 가면 최상급은 기본적으로 단수 명사가 와야지 복수는 좀 안 맞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개 리조트 비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상급이 올 이유도 없었다. 이런 거죠.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역시 이 문제 이해 잘 안 되시면 2번, 3번 반복해서 보셔도 돼요. 특히 초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 900 이상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들이 견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1일 일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라는 거 감안하셔서 저는 한 650만 받으면 돼요 하시는 분은 스킵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한번 구경해 보세요. 어때요? 보기를 보니까요. 명사 4개가 쫙 깔려 있죠. 그래서 이거는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하지만 말씀드렸죠. 어휘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해석하는 건 아니고 밑줄 주변의 구조적 호응을 항상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단서는요. 밑줄이 들어가는 앞에 형용사로 slight라는 형용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게 왜? slight라는 얘기는 아주 적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많지 않다는 얘기죠. 보통 이 slight가 좋아하는 명사가 누구냐면 증감 변화 명사들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명사 중에서도 increase, decrease, change가 들어갈 가능성이 쑥 올라가요. 보기를 보니까 또 마침 chang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전략적으로 C를 좀 눈여겨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서는 바로 뒤에 in이에요. slight라는 형용사가 명사 change랑 친한 것도 있지만 전치사 in이 또 증감변화 어휘랑 친해요. 예를 들어서 increase in sales라든지 decrease in profits라든지 또는 change in strategy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서의 증가 감소 변화할 때 전사 in이 잘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문장 전체를 해석하기 전에 벌써 밑줄 앞에 slight라는 형용사가 증감 변화랑 친한데 그리고 뒤에 있는 전사 in이 증감 변화하고 같이 잘 어울리는데 라는 걸 알면 벌써 보기 중에 change를 먼저 넣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change를 넣은 상태로 해석을 해볼까요? 그럼 약간의 변화가 in 어느 분야에서 is anticipated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 맥락이 큰 문제 없으니까 정답으로 처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 문제라고 해서 어휘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해석이 아니라 이렇게 호응 관계를 잘 살피는 거죠. 평소에 증감 변화가 좋아하는 형용사나 전치사를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증감 변화라는 것은 increase나 또는 decrease 또는 change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증가, 감소, 변화를 나타낸다 해서 증감 변화 어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얘들이 어떤 걸 좋아하느냐? 뒤에는 일단 전치사 in 해서 어떤 분야에서의 증가, 감소, in을 좋아한다라는 거. 그리고 앞에는 형용사로 slight, 약간의 변화. 이런 식으로 요 slight랑 친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둡니다. 그런데 변화에 대해서는요. 약간 증가, 감소, 변화했어라는 것도 있지만 엄청나게 증가, 감소, 변화해서도 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요? considerably 라든지 significantly 또는 잘 알고 계시지만 substantially 이런 어휘들도 자주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증감 변화 어휘 앞에 slight 여기 지금 명사로 썼다. 그죠? 명사로 썼으니까 형용사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considerable increase, significant change, 그리고 substantial decrease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증감 변화 어휘가 좋아하는 형용사들도 챙겨두시고 증감 변화 어휘가 좋아하는 명사도 전치사도 챙겨두시면 다음에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ncrease, decrease, change가 좋아하는 형용사 그리고 좋아하는 전치사 미리 챙겨두시면 다음에 좀 더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1일 일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구경해 보세요. 보기에 부사 4개가 쫙 깔렸죠. 그래서 부사 어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어휘 문제라 하더라도 해석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구조 호응 보라 그랬죠. 특히 부사 어휘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얘기했죠. 부사는 좋아하는 형용사나 동사 짝이 있어요. 컬로케이션에 주목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보니까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부사 자리군요. 그럼 부사는 두 종류가 있죠.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가 있는 반면에 형용사나 부사 앞에서 강조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럼 부사들의 성향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아요. greatly는 greatly하게 뭐뭐한에서 형용사랑 좀 친한 편이고요. moderately는 moderately하게 동사하다 해서 동사랑 좀 친한 편이고 mutually는 서로에게 형용사하는 해서 형용사랑 좀 친하고요. frequently는 종종 자주 하다 해서 동사랑 친합니다. 현재로서는 동사랑 친한 게 B하고 D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의미 전달에 맞는 쪽으로 가도 되죠. 근데 또 하나 고려할 게 있어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이 return이라는 동사가 시제가 지금 현재 시제인 것을 볼 수가 있죠. 현재 시제가 왜? 현재 시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평소에 늘 그렇게 한다. 또는 보통, 통상 그렇게 한다. 라는 느낌을 줍니다. 반복적인 성격도 갖고 있죠. 그래서 들은 적 있죠? 현재 시제가 누구랑 친하다? 빈도부사랑 친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frequently는 종종 자주 하다라는 빈도부사에 속하고 그러다 보니 frequently가 현재 시제랑 아주 친하죠. 무조건 현재 시제라는 소리는 아니고 현재 시제랑 잘 어울린다.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 배운 기억이 빈도부사는 현재 시제랑 잘 호응한다.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시제가 현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면 frequently를 과감하고 자신감 있게 넣어볼 수가 있죠. 그럼 해석상 고객들은 종종 이 회사로 돌아오곤 한다. 이런 맥락이죠. 뭔가 문장이 그렇게 매끄럽고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이 문제의 세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종종 그렇게 한다. 보통 그렇게 한다. generally, normally, commonly, frequently, sometimes, always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frequently는 낯설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챙겨야 되는데 frequently는 우리가 잘 알고는 often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often이 너무 회화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토익 RC에서는 often 대신에 frequently가 frequently하게 출제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종, 자주란 뜻을 가진 단어니까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1일 일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구경해 보실게요. 보기를 쑥 보니까 동사들 막 깔려서 동사 문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밑줄은 동사 자리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의 구조를 보니까요. 무슨 리사이클링의 executive들은 cite했습니다. slow sales. 아주 낮은 판매량을 언급했다. 그리고 뒤에 as가 등장합니다. 이 문제는 이 as의 방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as라는 라인은 어떤 것이 있죠? as는 전치사로도 쓸 수가 있고요. 또 as 주어 동사로 접속사로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as가 전치사로 쓸 때하고 접속사로 쓸 때하고 해석은 달라요. 그래서 전치사 as로 구조적으로 끼워 맞추면서 해석은 접속사 as 해석을 넣는 이런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치사 as와 접속사 as 일단 해석 구분하는 거, 이들의 해석 차이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as 뒤에 the reason이라는 명사는 있어요. 그 뒤에 for the decision까지는 필요 없는 부분이고 문제는 이 밑줄이 무슨 자리냐라는 게 이 문제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보기가 동사들이 이렇게 착착착 깔리니까 어때요? 당연히 as가 접속사고 reason이 주어고 그 뒤에 밑줄이 동사 자리인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하지만 이 문제는 as가 전치사 as였습니다. 따라서 전치사 as로 명사만 있으니까 밑줄도 수식어 처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여기서는 뭐뭐 하기로 한 결정 이란 뜻으로 decision을 수식하는 투부정사가 정답이 돼. 이런 문제였죠. 아니 동사가 보기에 3개나 있는데 심지어 동사 자리가 아니었다고? 이 문제의 반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동사 자리인 것처럼 유도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요 선생님, 여기서 as가 전치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근거는 바로 요 cite라는 동사에서 또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알다시피 cite라는 동사는 무엇을 언급하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cite A as B 하면 B로서 B의 근거나 이유로 A를 언급하다라는 뜻으로 cite A as B라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cite라는 동사를 통해서 cite slow sales, 느린 판매량이 as the reason, 이유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 결정, 제품을 이 제품 이제 단종시킬 거예요. 생산 중단하기로 했어요.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로서 바로 저조한 판매량을 언급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cite A as B, 그래서 A를 B로서 언급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정의 이유로서 저조한 판매량을 언급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문제 어렵죠. 하지만 이런 식의 세팅은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어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 as, until, since, before, after 이런 아이들은 항상 얘가 구로 가는지 절로 가는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특히 as의 경우는 해석도 달라지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은 오늘 문제는 side A as B의 구조라서 as가 전치사였던 거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기에 동사들이 많이 깔려서 상당히 속을 수밖에 없었던 난이도 아주 높은 문제였습니다.